지난달 28일 국토부에서 운수권 배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작년에 배분받은 몽골에 이어 올해는 파리, 헝가리, 호주, 리스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오자유 운수권을 배분받았습니다. 주 몇 회 운수권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좌석수, 단위, 중간 오자유 같은 어려운 개념의 운수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국제업무팀 주재영 차장님을 만나 뵙고 운수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항공사에게 운수권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 항공사에 있어서 운수권은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자면 항공사에서 보통 항공기를 공장에 비유하는데요. 운수권은 그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닐까 합니다. 항공기만 있고 운수권이 없으면 국제선을 운항할 수 없기 때문에 운수권은 항공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에게 운수권은 아주 중요한 거네요. 그러면 운수권 배분은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예, 운수권 배분은 일단 양국 간 항공 협정을 통해서 운항 규모를 정하게 되고 각국 정부는 자국 항공사에 운수권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기 운수권의 경우에는 희망하는 항공사가 많기 때문에 경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항공사들은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수개월 동안 준비해온 논리와 자료들을 프리젠테이션하면서 자사 운수권 배분의 당위성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 분위기가 마치 오디션 프로그램의 결승전처럼 치열함과 긴장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번에 헝가리는 주 2회 운수권을 배분받았고 파리는 2.25 단위 운수권을 배분받았던데 운수권은 모두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배분되는 게 아닌가 봐요. 차장님 운수권의 종류에 대해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운수권은 보통 주 몇 회 이렇게 운항 횟수로 대부분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일부 운수권은 좌석수라든지 단위제로 되어 있습니다. 단위제로 되어 있는 대표적인 운수권이 프랑스 운수권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부 단위가 부족해서 프랑스 파리 노선을 주 5회 운항하고 있는데 그 중에 4회는 A350, 1회는 B77로 이원화해서 운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2.2회를 배분받았죠. 그래서 그 중에 0.25 단위는 A350 5회로 일원화하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고 2.0 단위는 주 6회로 1회 증편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는 오자유 운수권을 배분받았던데 오자유는 뭔가요? 혹시 1자유, 2자유 이런 것도 있나요? 네, 항공사에서 사용하는 운수권 1자유, 2자유 이런 거를 이제 하늘의 자유라고 하는데요.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영국 런던까지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는 항공 자유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영국 런던까지 직항으로 왕복할 수 있는 거는 상대국까지 운송을 보장하는 3, 4자유가 있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국을 가는 도중에 여러 국가의 영공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것은 제1자유인 영공 통과의 자유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처음 질문하실 때 물어보셨던 오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자유는 상대국을 왕복하는 과정에 중간이나 아니면 돌아오는 과정에서 기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럼 이번 운수권 배분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저희는 이번에 파리, 헝가리, 멜버른, 리스본 같은 장거리 운수권을 많이 배분을 받았습니다. 이는 LCC들과 경쟁이 치열한 단거리 노선보다는 장거리 노선 위주로 확대를 하는 회사의 전략과도 부합되는 부분인데요. 그중에 특히 헝가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유럽에 진출하는 어떤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파리 운수권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 6회까지 증편이 가능해져서 저희의 목표인 데일리 운항에 보다 근접하게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